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은 당장이라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중동 해역에는 이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해 있습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를 탑재한 떠다니는 군사기지가 해안선을 압박하고 핵잠수함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전략 폭격기들이 괌과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격 대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테헤란의 하늘에 미사일비가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를 전면 타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 치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불사할 듯한 속보가 쏟아지는데 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맹신하는 상식과 주류 언론의 보도는 철저히 본질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식 기록과 뉴스가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미국의 숨겨진 딜레마와 냉혹한 계산식을 해부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겪어온 딜레마의 타임라인을 되짚어보면 그들이 왜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지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으며 모든 군사적 결정의 기저에는 차가운 손익계산서가 존재합니다.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의 트라우마.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란은 단순한 적성국이 아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시민이 444일 동안 인질로 억류되었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구출 작전인 독수리 발톱 작전을 지시했지만 사막에서 미군 헬기와 수송기가 충돌하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건은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을 짓밟아왔고 카터의 재선을 좌절시켰습니다. 미국 수뇌부의 뇌리에는 이란과의 얽힘은 정치적 무덤이라는 공식이 이때부터 각인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대한 청구서.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불과 한 달 만에 그다들을 점령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희는 짧았고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전비가 모래바람 속으로 증발했고 수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미국이 피를 흘려 이라크라는 방파제를 무너뜨리자 그 지정학적 공백을 이란이 고스란히 차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북인 이란의 지역 패권을 키워준 거대한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이 끔찍한 실패를 경험한 미국이 과연 이란 본토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2019년 6월 취소된 10분의 비밀. 시간을 조금 더 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의 1억 3천만 달러짜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미국 본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전투기가 출격했고 이지스함들은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타격 10분 전 공격 명령이 돌연 취소됩니다. 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멈춰섰을까요? 트럼프가 직접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비례성의 원칙이었습니다. 무인기 한 대를 잃은 대가로 이란인 150명이 사망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벙커 안의 밀실 계산에 있었습니다. 이란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이는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번질 확률이 높았고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솔레이마니 폭사 사건과 침묵. 미국은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이자 해외 공작을 총괄하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암살했습니다. 이란은 극도로 분노했고 며칠 뒤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하던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발의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군의 방공망은 이를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고 1여 명의 미군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정면으로 넘은 명백한 군사 도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추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의 피해를 축소 발표하며 사태를 서둘러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이토록 굴욕적인 인내를 연이어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석유 패권과 미국 내 정치적 생존의 함수관계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국방부의 무기고가 아니라 백악관의 경제 계산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액화 천연가스 LNG의 약 20%가 이 좁은 바퀴를 통과합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은 39km에 불과하여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항로는 단 3km 남짓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타격하는 순간 이란은 즉각 이 해협의 기뢰를 살포하고 지대한 미사일로 유조선들을 공격해 바닷길을 전면 봉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전술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심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자폭 스위치입니다. 해협이 막히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도미노가 쓰러지게 될까요? 국제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최악의 경우 20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국제 유가의 폭등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6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트럼프 정권에게 곧 정치적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외교 정책의 실패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주유소 영수증의 숫자에는 무자비하게 반응합니다. 유가 폭등은 곧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마트의 식료품 가격을 끌어올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현직 대통령이 치러야 할 가장 치명적인 세금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2026년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공화당의 향후 정치적 지형 자체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핵심 기반인 중하위 노동자 계층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차가운 경제적 인과율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본질은 외국의 분쟁에 국인의 세금과 피를 낭비하지 않고 내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중동의 늪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거친 수사를 쏟아내면서도 실제로는 셀프 종전을 언급하며 어떻게든 확전을 억제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 정권 역시 벼랑 끝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의 생존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밀 타가격 능력 앞에 이란의 노후화된 방공망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석유 인프라는 며칠 내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란 내부는 오랜 경제 제재로 인해 민생고가 극에 달해 있으며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은 곧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 양국은 겉으로는 서로를 아기 제국과 거대한 사탄이라 부르며 으르렁거리지만 밀실 안에서는 확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면전 대신 그림자 전쟁, 섀도우워이라는 기형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직접 총을 드는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방패막이로 내세웁니다. 동시에 경제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이란의 돈줄을 천천히 조여 들어갑니다. 이란 역시 미군과 직접 맞붙는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 이른바 저항의 죽을 활용해 대리전을 치릅니다. 서로 상대방의 피로도를 극대화하되 파국을 부르는 레드라인만큼은 절대 넘지 않으려는 고도의 체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면전 위기설 속에서도 실제로는 미사일이 날아가지 않는 중동 정세의 진짜 뼈대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충돌이나 민주주의 수호라는 거창한 명분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표면적인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 기저에는 철저히 자국 내의 정치적 표심과 석유 가격의 등락을 따지는 냉혹한 자본주의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복잡한 국제정세의 이면을 읽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쟁은 결코 총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권력자들의 책상 위 계산기 숫자에서 시작되고 멈추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뉴스가 만들어내는 공포의 이면에 어떤 진실이 더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